모닝브리핑입니다. 전거래일 시원한 반등을 보고 있노라니 참 기분까지 아주 시원하게 좋았던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준혜 씨는 어떠셨나요? 네, 근데 간밤에 미국 증시가 좀 하락을 해서 좀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늘 국내 증시 어제에 이어서 오늘 훈풍을 이어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로워진 모닝브리핑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의 2%, 코스피의 1% 넘는 급등 전거래일을 보고 있노라니 저는 묵은 채기가 싹 가시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자, 2월 13일 화요일장 한마디, 땡큐 외국인, 땡큐 반도체입니다. 미국 증시에서 AI 관련주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자 엔비디아는 시총 3위로 껑충 뛰었고 국내 증시도 반도체가 주도하는 환경을 조성해줬던 하루였죠. 이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업종도 확산이 됐다는 부분 고무적이었습니다. 전기전자만 주구장창 담는 게 아닌 전반적인 업종을 아주 골고루 쇼핑을 해주며 외국인은 선물 시장에서 만계약이나 매수하는 아주 바람직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구체적인 마감 수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반도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설 연휴를 마치고 개장한 어제 양대 지수 모두 시원하게 올라줬죠. 투자자분들 아마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하루 보내셨을 텐데요. 엔비디아와 암홀딩스의 주가가 고공행진하자 반도체와 AI 관련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또 저PBR주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코스피 지수는 어제 1.12% 상승한 2,649선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한 모습이네요. 네, 그리고 고마운 외국인, 어제 코스닥에서도 2,575억 원 대량 순매수했는데요. 이 덕분에 약 3주 만에 드디어 84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어제 2.2% 오른 845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섹터는 어떤 섹터였을까요? 반도체주가 대부분 오른 가운데 특히나 온디바이스 AI가 급등했고요. 또 우크라이나 재건주 그리고 로봇주가 상승했습니다. 네, 요즘 정말 AI 투자 열풍이 대단한 것 같은데요. AI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구글과 아마존을 제치고 장중 시총 3위까지 올랐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암홀딩스의 주가도 29% 급등했는데요. 네, 이 소식에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가온칩스는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어제는 26% 올랐고요. 그리고 HPSP도 어제 21% 상승했습니다. 네, 그리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우크라이나와의 종전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삼부토건은 어제 27% 강세를 보였고 SY는 14%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네요. 네, 그 다음으로 로봇주, 지난주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인수를 앞당길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부각이 됐었죠. 그 훈풍과 함께 삼익 THK가 6거래일째 오르며 어제는 23%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에브리봇은 제스처 인식 AI 특허를 출원했다는 개별 이슈 속에 23% 올랐습니다. 네, 로봇주 계속해서 힘을 내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로봇주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앵커님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전거래일 지수가 강하게 상승했던 만큼 정말 다양한 업종군에서 강한 상승 탄력을 보였는데요. 그 안에서도 너무나도 화려하게 빛난 반도체, 보험에 가려져 화려했지만 상대적으로 화려했다는 티는 좀 덜 났던 로봇 섹터 오늘 좀 야무지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영화 트랜스포머 좋아하십니까? 우리가 영화 속에서나 보던 아주 거대한 로봇들의 액션씬, 딱 로봇 하면 떠오르는 그 그림 아닌가요? 이런 상상 속에서만 활개를 치던 로봇 시장의 성장은요, 이제 상상이 아닌 불가피하고 필연적인 세상이 됐습니다. 그럼 왜 로봇의 성장은 정해진 필연일까요? 논리적으로 들어가 보시죠. 그 첫 번째 근거, 인건비입니다. 미국을 볼까요? 빅테크 기업들 지금 실적 잘 찍히고 주가 고공행진하지만 2022년 감원 칼바람 여러분 기억나시죠? 일단 기업들은 실적 위태로우면 바로 나가는 비용 줄이자고 하고 그 중심에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들에게는 늘 인건비라는 건 큰 부담인 거죠. 그렇게 되니 대체 인력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가 된 겁니다.
두 번째 근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입니다. 한국의 저출산, 두말하면 입 아프죠. 그런데요, 저출산 이거 한국에서만 문제 있는 거 아닙니다. 중국, 심지어 인도까지 지금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죠. 제조업이 힘인 국가들은 전부 고령화로 인한 생산 저하, 예견된 시나리오 아닐까요? 세 번째, 안전성, 생산성입니다. 로봇은 중대재해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기업에겐 사람 대비 절대적 강점으로 다가오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당장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로봇을 쓰시겠습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을 쓰는 것은 비효율적인 세상이 도래한 지금, 그래서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로봇이 일하는 세상. 그럼 로봇의 현재 트렌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자, 키워드는 협동 로봇입니다. 전통적인 산업 로봇의 자리를 사람과 함께 일해도 무리 없는 협동 로봇, 그리고 실생활에서 유익하게 사용 가능한 서비스용 로봇, 이게 로봇 섹터의 포인트라는 거죠. 로봇 시장의 파이 2030년엔 약 80억 달러, 우리 돈 11조 원의 시장 규모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인데요. 그리고 로봇 기술, 정말 팩트는요, 한국보단 미국, 독일, 일본이 월등한 게 지금은 사실입니다. 심지어 지금 한국 기술은 중국보다 살짝 낮게 평가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기술력이 높지 않다 해 성장을 못한다는 건 절대 아니죠. 지금 당장의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거지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 로봇 시장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올 1월 로봇주는 아주 뜨거웠습니다. CES 2024에서 삼성, LG의 로봇 사업 강화 인터뷰 기사가 뜨면서 로봇이 부각을 받은 건데요. 이 반등의 기미가 심상치 않으니 2차 전지 뒤를 이을 차기 주도 섹터가 될 수 있을까에도 시선이 쏠렸습니다. 이렌시스를 시작으로 뉴로메카, 로보스타가 시장의 선택을 받았고 로봇 섹터는 전반적으로 지수 대비 강했습니다. 올 1월 로봇 섹터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기사 내용입니다. 먼저 삼성, 이 사진에 보이는 노란색 볼리를 깜짝 공개하며 다양한 서비스 로봇 등장을 예고했습니다. 작년 출시 시점을 두고 다양한 말이 나왔던 그 어르신들의 의료 재활을 도와드리는 보행 보조 로봇 보핏은 이미 판매가 되고 있다는 점도 밝혔죠. LG AI 로봇인 스마트홈 AI 에이전트를 공개했는데요. 그림에서 우측에 있는 게 LG의 스마트홈 AI 에이전트입니다. 이 LG는 이 로봇의 베타 버전을 올해 공개하고 내년에는 본격 양산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대차그룹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앞세워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이렇게 올 1월, 2월 쏟아졌던 로봇 뉴스 쫙 정리해보면요. 포인트는 서비스 로봇의 성장, 그리고 삼성, LG, 현대 모두 로봇의 진심이다. 로봇의 일상 활용도는 높아졌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전거래일 두각을 보였던 로봇주들입니다. 단연 대장주는 가정용 로봇 청소기 만드는 에브리봇입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을 보이며 로봇 섹터의 에너지를 끌어모으고 있는데요. 6거래일 연속 상승, 시총 5,500억 원을 돌파합니다. 이에 질 수 없다. 삼익 THK도 어제 1,400억 원 가까이 되는 자금이 들어오며 강한 에너지를 자랑했고요. 상대적으로 1월 흐름이 아쉬웠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모두 강한 상승세를 보이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7만 4,100원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이 기다리는 로봇의 새로운 상승 동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2024년 줄이어 상장을 기다리는 로봇 기업들의 IPO 일정 아닐까요? 상장하기 전 미리 공부를 해둔다면 좋겠죠. 청약은 물론 이중 따로 투자를 해볼 기업도 골라보시면 좋겠네요. 당장 2월 청약 예정인 유압 로봇 시스템 전문 기업 KNR 시스템. 이 유압 로봇은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전동 로봇이 아닌 사람처럼 더 역동적인 형상의 로봇 구현을 위해 수십 개의 관절, 유압 동력으로 움직이는 로봇이라고 합니다. KNR 시스템이 있고요. 또 3월 상장 예정인 기업 LG전자가 지분 7%를 갖고 있습니다. 재활 로봇이 주력인 엔젤 로보틱스, 또 무인 배송 로봇의 강점이 있는 이 클로봇과 복합 물류 솔루션 시메스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올해와 내년 정말 많은 로봇 기업들이 줄여 청약과 상장을 이어가는 과정 속 기존 로봇주들에게도 충분한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상승의 원동력을 좀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증권사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유진투자증권의 양승윤 연구원, 매주 로봇 산업 리포트, 안녕하세요, 로봇 위클리예요. 리포트를 아주 열심히 써주고 계시는데요. 이번 주 리포트 제목, 2024년 로봇 상장 1호는입니다. 올해 첫 로봇 기업 상장으로 엔젤 로보틱스를 꼽으며 올해도 로봇 기업 상장 흐름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유한타증권 권명준 연구원의 T 로보틱스 리포트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제목, 기대되는 장밋빛 미래입니다.
작년 한 해 AMR 로봇, 그러니까 물류 이송 로봇의 계약이 2건이 발생했고 23년 3분기부터 그 매출이 찍혀서 2년 동안 공급을 한다는데 투자 포인트를 제시를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타 로봇주 대비 바닥에 위치한 T-로보틱스의 반등도 하루빨리 기대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시와 일정도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혜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로봇 기업들의 IPO 일정까지 확인해 봤고요. 계속해서 어제 장 마감 후에 나온 공시도 체크해 볼까요? 먼저 NHN입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5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게임 사업의 안정적인 매출과 결제, 광고, 기술 등 주요 사업 매출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롯데손해보험은 지난해 장기 보장성 보험 판매 증가에 힘입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순이익이 3,023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CJ제일제당은 식품 사업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와 사료 축산 사업의 부진으로 지난해 실적이 후퇴했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엔 오늘 주목해야 할 일정들도 체크해 보시죠. 오늘 국내에서 처음으로 비만 치료 ETF가 코스피 시장에 상장할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비만 치료제 섹터에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오늘 두산 로보틱스와 한온 시스템 등 4분기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니 이 실적에 따른 주가 움직임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뷰티테크 기업인 APR이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 청약에 나서고요. 이 기상 공기 빅데이터 플랫폼 업체인 K웨더와 그리고 또 주사 전자 현미경 제조업체인 코셈은 오늘 청약이 마지막 날이니까요. 이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장에서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할지 오늘 장 키워드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장 키워드, 자동차 타고 비행기 타고 슝! 도착지는 박스권 위로 고! 라고 정해봤습니다. 너무 좀 거창한가요? 비록 1월 SPI는 예상치를 웃돌며 미 10년물 국채금리, 달러의 가치는 모두 급등했지만 이럴 때일수록 갈 곳 없는 자금들, 개별 이슈가 있는 쪽으로 더 쏠릴 수도 있겠죠. 항공과 자동차에 주목해보면 어떨까요? 밤사이 나온 EU 집행위원회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 승인 소식, 여기에다 늦어지는 전기차 시대에 발맞춰 모든 모델의 하이브리드를 장착하겠다는 현대차와 기아. 금리와 달러 급등이라는 장애물을 자동차와 비행기를 타고 넘어가 볼 수 있는 하루 기대해 봄직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